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들과 신년 계획과 더불어 현안들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들어 처음 뵙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보내셨냐고 묻는 것도 참 네. 상황이 좋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난해 성과 또 그간 보내신 일도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우선적인 그 대응이 코로나19에 네. 대한 것이었고요. 시민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저희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객관적인 평가 부분에서 네. 외부 평가에서 역대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할 정도로 성과는 많이 났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네. 주요 성과들을 보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도 네. 획기적인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뭐 감사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최고 점수를 받거나 최상위권에 위치해서 청렴도시로서 위상을 높여서 이 뭐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공정하고 나머지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될 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각종 정책들이 각 분야에서 뭐 스마트 시티 분야, 복지 분야, 환경 분야 뭐 이런 데서 크게 대통령상도 2개 받고 앞으로 국비 확보도 좀 네. 역대로 가장 많은 국비를 작년에 외부 재원이 한 1,064억 원이 네. 저희가 마련됐거든요. 이런 성과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 국비 외부 재원 확보는 아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2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다 풀어내서 저희는 다른 데들은 뭐 그 문제를 해결 위해서 뭐 천억, 수천억 네.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고 빚도 내고 이래야 되지만 저희는 그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저희가 찾아보지 못한 그런 네.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렵다는 것.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례들이 이제 네. 다수 발생했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 왜일까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일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뭐 계십니까? 인구 밀도도 원인이고요. 지난번에 어디 전문기관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예측을 낸 걸 보니까 전국 그 226개 지방자치단체, 네. 기초단체 중에 부천을 1위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보면 독감 유행 확산하는 거하고 코로나19 확산하고 비슷하답니다. 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따르면 부천이 독감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첫째 이유고 그 상황에서 또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유동 인구가 많고 또 부천을 보니까 이런 코로나19 대응하면서 보니까 밀집 시설, 위험 시설이 네.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것도 화성 비슷한 인구가 비슷한 화성의 2배 이상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각종 또 유흥 시설들 이런 네. 것들도 다른 데보다 비중이 많아서 높아서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아마 감염병을 좀 확산하는데 좀 네. 중요 요소가 아니었나 싶고요. 뭐 시민들이 그래도 잘 대응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그래도 막고 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서울하고 인접한 그런 지리적인 여건도 있을 것이고, 유동 인구만 네. 봐도 저희가 네. 이제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렇죠. 네. 그 교류가 많은데요. 하루에 이제 그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서 보면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빼고 부천시 내 외곽을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뭐 갔다가 오거나 왔다 가거나 네. 이런 분들 다 합쳐 보니까 하루에 330만 건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우리 인구가 지금 82만 그다음에 외국인까지 하면 85만 정도 되는데 330만 건 정도로 이렇게 이 인구 이동이 잦기 때문에 네. 또 하나 지리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확진자 가장 많은 곳이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 강서구인데 네. 저희하고 붙어 있습니다. 또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구도 저희하고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이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요. 가장 위기로 좀 기억이 났던 때가 언제인지 좀 묻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 요양병원 얼마 전에 예. 12월 달에 네. 이었던 요양병원 사건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상당히 가슴 아프고 아직도 지금 저한테는 뭐 시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희들도 그때 상황이 겨울철 이렇게 확산 일로에 있던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던 시절에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을 먼저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판정 받은 분들을 가지고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되는데 참 그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이라 그 요양병원 자체가 환기가 이제 과거처럼 많이 안 되다 보니까 확산 속도도 좀 빨라서 교차 감염도 상당히 그 이제 코호트 중에 일어났던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좀 되돌아봐야 될,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안 좋은 소식이 뉴스로 나왔을 때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이렇게 어렵고 다양하게 많은 그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부천시는 유독 그 먼저 많이 겪은 편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보다. 방역 행정의 어떤 대응 시스템도 그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초기에는 아마 어디든 다 비슷하게 출발을 했을 텐데요. 저희도 뭐 인력도 보강하고 예를 들어서 방역 대응팀 같은 경우 과거에 3개 팀이 있던 걸 6개 팀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도 이게 장기간 교육받은 역학조사관은 아니고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좀 교육기간이 짧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자체 역학조사관을 3명을 지금 교육을 거쳐서 지금 지정을 해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임시 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다 했는데 그리고 그 모니터링도 자가격리 모니터링도 저희는 원래 규정상 2번 하루에 체크하게 되는 걸 저희는 3번 체크하고 좀 강화된 그런 조직이나 그런 행정들을 가동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시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공직자들 특히 그 의료 분야 공직자들 고생이 되게 심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기자들도 이렇게 안전 문자가 행안부 안전 문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매일 떠왔잖아요. 그때마다 막 움찔움찔하고 걱정도 하고 심야기 변화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시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뭐 저희는 이제 사전에 그 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문자 가지고 이렇게 놀라지는 않는데요. 인근 시군 또 구 거 받으면서 좀 충격적인 것들이 있죠.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텐데. 연쇄적인 걱정. 이런 걱정들이 꽤 있죠. 실제로 주변 시군들로 인한 확진자들이 꽤 많거든요. 저희가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수가 그 과정 이면에는 확진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 확진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확진자 1명 나와도 외부에서 한 10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이게 뭐 하루에도 그런 확진자들이 다녀간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 동선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내부 문자야 사전 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외부 거 받으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방역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지역 경제 위기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자영업자분들 또 공연 예술계 저희가 보도를 더 이상 어떻게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또 신경 써 준비하시는 그런 대책들 또 상황들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기존에도 작년에도 좀 해왔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런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항판 뉴딜 정책을 꺼내서 저희도 거기에 대응하는 부천형 뉴딜로 해서 한 54개 사업 한 3천억 가량을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직 뭐 이런 직장을 잃으신 분들 이런 데 대한 대응이 좀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도에서 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하는데 이 소비가 상당히 편중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거 1월부터 11월 거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67개 업종 자영업 중에 뭐 42%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곳, 뭐 30% 는 것 이렇게 늘어난 곳들이 있고 반면에 매출이 반토막 난 곳까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된 곳에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뭐 줘도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수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그런 맞춤형으로 핀셋 지원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아마 그런 지원을 하죠.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네. 정부가 3차 지원하면서 그렇게 했고 아마 오늘 여당 대표께서 지원책 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원책에 네.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4차도 그런 타겟팅이 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10년 내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크게 존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쪽 지원은 좀 고려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아지면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 정부 정책에 좀 맞춰서 그렇게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시장께서는 일단 뭐 지난해 봄부터 핀셋 지원에 대한 그런 고민을 깊이 여러 가지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넉넉하면 자세히 네.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별복지냐 보편 지급이냐 이렇게 했는데 보편은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주는 걸 네. 했는데 선별 지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보편 지원에 대응되는 거는 소득 대비 뭐 개인이든 가구든 그 소득 대비로 지급한 다음에 그 경제 효과를 비교해. 당연히 이 선별 지급이 경제 효과는 높거든요. 한계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1차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준 거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소멸성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3달 안에 그 돈은 다 쓰는데 평소에 자기가 쓰는 돈의 70%를 저축을 했습니다. 아낀 거죠. 그러면 효과가 30%밖에 안 나는 거고. 근데 이 계층별로 그 쓰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훨씬 많이 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경제 효과로 봤을 때는 선별 지급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재정 당국도 마찬가지인데 선별 지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경제 효과도 크고 어려운 곳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표는 덜 됩니다. 욕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경기도 이렇게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재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에 있어서도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요번에 아마 1월 달에부터 지급을 좀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업 제한했던 업종, 그 다음에 금지된 업종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현안 얘기도 좀 준비했는데요. 부천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 상동 영상단지 개발 계획 얘기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어렵게 이제 매각 동의안이 부천시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지난해 처음에는 이제 올라왔던 계획이었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개되는 상황을 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지금 뭐 이제 매각에 대한 동의안은 통과가 된 상태고요. 지금도 저희가 50번 넘게 지금 그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아마 2월 중에 좀 그 사업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뭐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좀 약간 변경을 해서 땅값을 높게 받으려면 용도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연말쯤 토지 매매 계약을 좀 체결하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과 계약이 올해 좀 전개될 예정이고요. 뭐 협약은 조만간 될 테고 그다음에 계약을 올해 안에 좀 마치는 걸로 하고 공사는 아마 2022년부터 시작해서 그간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사이에 이제 뭐 구상 안에 어떤 계획했던 내용들, 핵심 컨텐츠들 이런 내용들이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어떤 크게 변화는 없고요. 좋은 쪽으로 변화는 있었죠.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 자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이제 갖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내부에서도 크지만 외부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최근에 작년 말 그다음에 그 AR 글라스라고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안경으로 가상현실 보는 그런 그 생산 AR 글라스 생산 1위 업체가 부천에 그 이쪽에 그 영상문화단지 쪽에다가 그 연구소를 만들고 인력을 좀 충원해 달라. 앞으로 부천시하고 같이 좀 하겠다 해서 제가 대표님 만나 뵙고
본사도 좀 이전하시죠 했더니 어, 그럴 예. 계획도 있으시다고. 예. 그게 지금 뭐 군사 분야, 의학 분야 이런 데도 네. 계속 매출을 국내 1위 업체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잘 성장하면 우리 네. 영상문화단지 안에 들어올 그런 실감형 콘텐츠, 저희가 뭐 콘텐츠 산업 전반을 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집어넣지만 그 아주 최신 기술이 적용된 예.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손잡고 좀 잘 성장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뭐 소니 픽처스라든가 네. EBS 이런 기업들 외에도 다른 데서 좀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기업들, 네. 이런 영상 예.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예. 더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있으면 좀 들어오게 예. 할 계획을 매각동약이 사실 부침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순을 밟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니까 뭔가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더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상황이 이해를 해도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네. 사업이 이제 네. 진행될 가능성, 관심을 끌긴 했죠. 가능성이 더 네, 커지고 생겼기 이제 때문에 예.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되지 예. 않을까. 예,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동영상단지는 일단 뭐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지켜보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자, 스마트 시티 이제 챌린지. 자, 이 행정에서 쓰인 용어가 저희가 지난해 네. 많이 보고 듣고 저희도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네, 자, 핵심 사업이 올해 이제 본 궤도에 오르죠. 네, 본 네. 사업이 이제 네. 올해 좀 핵심 내용도 좀 들려주시죠. 저희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사실 네.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업 네. 내용이 계속 진화하는 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첫 번째 그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인데 기업들하고 손잡고 네. 첫 번째 목표가 그런 겁니다. 음. 도시 문제를 예. 그리고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이 예.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이런 스마트한 기술로 해결을 네. 해서 편리한 삶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는 그런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화시켜서 기업들하고 손잡고 네. 같이 사업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뭐 보면 주차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뭐 전염병도 뭐 안전 문제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예. 지금 계속 보충돼서 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작년에 예비 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 일부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 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이게 어르신들께는 디지털 이 사용과 관련된 교육들도 필요하고 예. 또 13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수익을 얻을 네.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노인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 네. 가는 초고령 사회를 가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도 좀 마련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저희가 예비 사업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본 사업은 유일하게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중에 네. 유일하게 좀 본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내용이 이제 올해 진행돼서 좀 보강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으로 돌아갈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이나 영상 인식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교통 흐름도 빨라지고 주차 문제도 더 네. 수월하게 해결하고 하지만 통신비 절약, 교통비 절약 네. 아마 이게 크게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예로 지금 전국에서 부산하고 네. 세종이 스마트 지구로 지금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예. 부천은 그렇게 지정은 받지는 않았지만 스마트 혁신 지구로 예. 지정이 돼 있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저희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5개구 네. 시범 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했거든요. 지금도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하지만 이렇게 되게 느슨하게 돼 있고 형식적이란 느낌이 또 없진 형식적이라 않았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네. 좀 예. 시민들이 원하는 예. 만큼 예. 원활하지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네. 이 기존에 받고 있는 그런 서비스보다 월등히 뛰어난 네. 전송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크고 그런가요? 많은 사람이 접속해도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가 통신망이라 해서 광 케이블을 몇백 킬로를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예. 좀 사전에 깔아놨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안에 그 사업이 굴러가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 시범 사업으로 예. 좀 예. 일정 부분 하고
예. 이걸 추가로 넓히고 이게 시 전체로 가게 되면 예. 시민들한테 1년에 뭐 예. 통신비 절약을 몇천억 정도는 시키지 않을까. 예. 이거 발표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예. 3월쯤에 아마 아. 이게 과기부가 좀 예. 부담이 있는 예. 서울이 과기부하고 충돌을 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공식적으로 혁신지구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할 수 그러면 있는. 부천시에서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부천시 공공 와이파이 뭐 어떤 메시지를 찾아서 접속을 하면 네. 어디를 쉽게. 가더라도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이게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네. 도로망 그다음에 이제 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예. 위주로 하면 서울시 분석하는 거 보니까 어. 전체 가입자의 그러니까 뭐 전 시민이라고 봐야죠. 전체 시민의 한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예. 이 그 통신비 중에 그 네. 데이터 요금이 비싸서 예. 예. 일부는 제대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제한 없이 다 활용할 수 있게. 그게 매우 중요한 게 이런 데이터에 예. 의한 제한으로 예. 디지털에 대한 또 정보에 대한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이게 다른 쪽 격차로 또 뭐 네.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벌어질 수 있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데이터 격차를 좀 네. 디지털 격차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비춰봐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통신비는 3월이면 체감을 할 것 같다. 이걸 좀 직접 아니, 말씀하셨어요. 발표를 하는 거고 아, 예. 전체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예. 제가 볼 때는 한 2, 3 빠르면 내년 좀 좀 이게 시간이 예산이 필요하군요. 상당히 몇백억씩 들어가야 되니까 예. 지금도 예. 저희가 구축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백억 이상 들였지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체감할 수 있는 게 교통비도 있다고 하시지 네, 않으셨습니까? 교통비는 예. 지금 그런 겁니다. 아마 환승하시면 환승 할인 같은 걸 받으실 텐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광역 알뜰 카드라고 그걸 네.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챌린지 사업 안에 그런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 차량 이용도 줄이고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는데 도보로 네.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 데까지 접근하는 경우 이것도 데이터거든요. 네.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나중에 이익으로 다 돌려드릴 텐데 네. 이런 경우까지도 할인될 수 있게 뭐 전동 킥보드든 전기 자전거든 아니면 공유차든 이런 예. 걸로 사용해서 대중교통에 접근하면 그분들한테는 교통비를 할인. 그러니까 최대 최대 진짜 이게 사정에 따라 사람들마다 좀 더 다르긴 네. 한데 한 절반 가까이까지 좀 처음엔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서 국토부하고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예. 활용한 데이터 산업을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환원해드리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있거든요. 예. 부천이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듣기에는 세계적으로도 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는 예. 않을 테고요. 예. 국내에서도 아마 예. 서울시도 공공 와이파이를 좀 해가려고 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비슷하게 가겠지만 제가 예. 시장이 딱 됐을 때 예. 이런 스마트시티 분야는 서울시가 최고가 아니냐 예.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자신 있게 네. 뭐 서울시하고 대등하거나 좀 네. 나아졌다고 저희가 예.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나은 거거든요. 세계적으로도 예. 서울시가 평가받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네. 좀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보면 부천이 좀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면 아마 피부로 와닿는 그런 예. 이익뿐만 아니라 편리함도 예. ITS 저희 지능형 교통 시스템도 그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예. 소개해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교통 흐름이 30% 정도 개선되는 지난 뭐 그런 싱가포르 예, 예, 맞습니다. 가서도 학술대회도 가셔서 자랑하고 오시고.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그것도 도시 전체에 구축하는 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통 흐름도 빠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4단계까지는 됐고 도심에서 하는 게 5단계인데 이거 가기가 쉽지 않다고 지금 평가들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돼야 자율주행 차량만 개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차량은 지금 고속도로까지는 달릴 수 있겠죠. 네. 저 차 별로 없는 고속도로. 근데 이런 우리 같이 도심의 교통 흐름이 이렇게 혼잡한 곳에서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게 교통 흐름 자체도 뭐 신호를 제어하고 이래서 흐름 자체도 빠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자율주행이 도심에서도 가능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야에서는 저 세계적으로도 부천에 대한 관심이 꽤 많습니다. 통신과 교통이 다 결국에는 다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다 그걸 활용하는 거죠.
많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로 주변 상황에 대한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사람 횡단보도에 사람 네. 대기하는 사람 수라든가 이런 게 뭘 갖고 분석하냐면 영상 인식을 네.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또는 휴대폰 위치 정보.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이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저 뭐 데이터 센터에서 예. 컴퓨터가 하려도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전송 시스템 자체가 와이파이망이 예. 구축이 돼야 케이블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준비가 결국 예, 예.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주 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시장님 말씀에 하여튼 요점 위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현안. 자, 요거 부천시의 상당히 중요한 현재 현안입니다. 네. 자, 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인데요. 대장동. 네네. 현재는 자원순환센터가 있죠. 네네. 한 20여 년 현대화 20여 년이 지나서 현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주민들하고 아직 그 갈등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또 주민들과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좀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네. 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네. 위한 사업들이고 현재 이제 가장 주민들이 지금 현대화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광역화라고 표현하시는데 네, 주민들은 광역화라고 말씀하시죠. 현대화, 지하화, 광역화가 이제 맞는데요.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게 이제 외부 쓰레기를 반입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들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용량이 300톤이고 앞으로 이제 900톤짜리를 만들어서 강서구 그다음에 인천 쪽 이렇게 300톤, 130톤 이렇게 강서구 130톤 이렇게 막 그걸 전제로 광역화를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이제 이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오염 농도가 좀 배출 농도가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이제 큰데요. 저희가 뭐 그런 점검들을 뭐 몇 네. 달 동안 다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2단계로 이제 해서 가스를 내보내는데 강남에 이미 예. 이 900톤짜리 소각장이 있고 거기는 예. 이 4단계 정화 시설을 예.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최신 기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치의 100분의 1 오염 배출 농도가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지금도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뭐 실시간으로 다 환경부나 관계기관에 제출이 되고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도 네. 아마 그렇게 될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냄새라든가 이런 쓰레기 산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보이지 않고 그 상부는 예. 다 공원으로 조성되고 하남의 유니언파크라고 네. 용량은 작지만 똑같은 네. 상황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고 주민들이 캠핑도 하고 저 운동시설도 있고 만족도가 또 네.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오염에 대한 걱정은 없는 수준이 될 테고요. 앞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2025년에 인천에서 예.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겠다 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사설 소각장으로 가거나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광역화하더라도 이 시설을 했을 때 지금 광역화하는 과정에는 음식물 뭐 재활용 대형 폐기물까지 다 지금 지하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네. 뭐 이래서 1년에 100억 정도. 앞으로는 아마 이 단가를 지금 환경부에서 높여줄 계획이 있어서 또 그 소각열을 가지고 판매해서 뭐 70억 정도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지금 추가 비용들을 저희가 톤당 소각하는데 시에서 한 7만 8천 원 예. 하는데 민간은 그게 한 서너 배를 줘야 소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네. 빨리 만들지 않고 지금 매립장으로 보내는 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렇게 몇 배의 비용을 치르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한 300억 정도 시민 부담이 네. 더 커지는 거거든요, 매년.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하 현대화는 해야 되는 거 우리 거만 하느냐 하는데 우리 거 했을 때 한 5,500억이 드는데요. 이게 우리 재정상 하기 힘든 상황이고 광역화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미 협의도 네. 끝내놓은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인천하고 강서에서 비용을 다 대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나머지 이제 바이오가스 생산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로 나눠서 네. 근데 그렇게 부담을 하기로 지금 해 있거든. 운영비도 이제 네. 그렇게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시 입장에서는 네.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엄청난 이익을 좀 건설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도 그리고 이 시설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그 네. 과정에서 기술이라든가 뭐 설계 단계든 뭐 이런 것 할 때도 시민들이 다 예. 반대하는 분들이 다 예.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좀 해나가면서 예.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노후화 문제 또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측해서 해법을 준비하는 건 자치단체 행정의 몫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의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또 하나 좀 하나를 더 설명을 네. 드려야 돼요. 다만 하시니까 뭐 반론을 예. 드게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우리 것만 만약에 돈이 있어서 네. 우리 것만 현대화한다, 네. 제화한다 했을 때 지금 이제 인천도 지금 네. 그 여러 곳에서 반발하고 있고 서울도 5곳인가 소각장을 지금 네, 네.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 바로 대장동 인근에 인천 강서가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저희가 이게 광역화를 추진하기 네. 전에 이미 발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 우리 거 아무리 지어야 해도 똑같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오염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냄새하고 이런 시각적인 것들은 신도시 바로 옆에 이 두 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네. 바에는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너네가 돈 대라 이런 네. 개념으로 저희가 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는 거를 예. 지금 아직도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계신 네네.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좀 맡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대장 신도시 이야기인데요. 네. 예, 계양 신도시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 네. 뭐 보상 일정이라든가 지구 계획 일정이라든가 조금씩 앞서 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는 좀 공급의 긴박함 때문에 패스트트랙 얘기를 먼저 했고요. 네. 대장 신도시가 조금 처지는 거 아닐까요? 좀 걱정하시는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원래 뭐 출발이 개항이 빨랐고요. 발표가. 네,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 중에 2차 발표에 개항이 들어가 있었고 네, 3차가 이제 저희 대장하고 저 고향의 네. 창릉이죠. 고양 창릉. 네, 창릉. 예, 그 두 곳이 3차일 텐데 공사 진행은 거 발표 시기에 맞춰서 준비들을 다 이제 그 이후로 해왔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그 광역 교통 시스템 말고는 그거는 같이 구축이 돼 나갈 테고요. 그거 말고는 아마 저희도 패스트트랙으로 똑같이 네. 이렇게 진행될 걸로 네. 좀 예상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네. 갖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이제 모두가 큰 걱정은 안 하는데요. 네. 이제 테크노밸리를 과거 내세웠던 대장 네네. 신도시 입장에서 테크노밸리는 계양구에서 사용을 먼저 하고 있고 명칭을 근데 첨단 산업에 대한 뭐 이런 서로 중복성 그거는 우려도 그 사업에 네. 이제 어떤 산업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입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뭐 분양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 교통도 중요하고 한데 뭐 개항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빨리 하더라도 네. 저희가 그런 서울과의 거리, 공항과의 거리 이런 입지 면에서 그다음에 이미, 연관 예. 산업들 그래서 아마 거기 산업단지에 들어갈 예. 기업들하고 저희 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들하고는 네.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심하게 같이 경쟁할 것 예.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더 우수한 단지로 만드는 계획도 있고 네. 특히 또 우리 관내 기업들도 좀 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예.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돼요.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렇네요. 앞에 선시행착오를 보고 우리는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약간 좀 네. 저희만의 이런 예. 첨단 산업들에 예.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함께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땅만 주고 막 들어오라가 아니라 기업들이 들어올 수 네. 있는 그런 여건들 다른 네. 기반 시설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그런 끝났죠. 것들을 구축할 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예. 기업들이 꽤 첨단 예. 기업들은 꽤 좋아할 겁니다. 지금 이제 신도시 하면 공모하면 이제 네. 뭐 해외 건축가 아이디어도 받고 여러 가지 국내 유수한 아이디어도 공모하잖아요. 네네. 그런 모습이 되는 건가요? 저희도 네. 그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서 네. 모양을 그렸고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도시로 해서 네. 뭐 원래 그림을 보면 되게 이쁘긴 한데 이제 네. 그런 나머지 부분들 이기 네. 신도시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제 약속했던 그런
광역 음. 철도라든가 이런 교통들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게 뭐 거의 10조 원 가까이인가 몇 네. 조 원 가까이를 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기 출발할 때 저희는 좀 독특한 게 다른 네. 곳들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예. 했는데 저희는 쫓아다녔습니다. 네. 며칠 동안 여기 가야 네. 왜냐하면 계양신도시만 가고 우리 안 가면 저희는 이제 네. 민자 개발이 계획돼 있었는데 예. 그 과정의 제일 이점이 그런 교통 예. 인프라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부천 전반적으로 다 예. 교통에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가져오고 아마 이 지금 아까 자원순환 시설 하수처 리장도 네. 이제 덮기로 했는데요. 뭐 이게 아마 같이 저 소각장과 같이 처리가 될 텐데 이렇게 가능해졌던 이유도 아마 신도시 때문에 네.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예. 많습니다. 앞서 철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대광이나 국토부에서는 BRT 노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슈퍼 네, BRT. 네, 예. 지금 부천시는 원종 홍대선의 대장 신도시 연장 연결. 네. 이거 그게 어떻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예. 전철 연결이 예. 최고죠. 사실은 신도시도 그렇고 부천 전체에 미치는 네. 영향, 특히 그 오종권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철이 오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또 1월에 제가 국토부 네. 세종 국토부 예. 가서 철도국 예. 담당자들 또 예. 차관님 뵙고 예.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왔는데요. 일단 민자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대장까지 네. 오는 것까지는 뭐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1차적으로는 노선을 거기까지 대장 신도시까지 가져오는 거고 2차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전철역이 2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국토부한테 요청을 좀 했고요. 근데 사업성 문제로 지금은 2개가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또 다른 제안을 좀 네. 방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고 민자로 하게 되면 아마 교통비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는데 뭐 요즘 재정 사업으로 이렇게 네. 어려운 것들 저희 입장에서는 초기부터 이 철도를 가야 예. 되는 주장을 계속 예. 요청해 왔거든요. 대광에도 요청하고 국토부에도 요청하고 뭐 LH하고도 협의하면서 예. LH도 사실은 예. 전철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전철역이 2개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자, 가능성이 높다. 전철역 대장 전철이 오는 것까지는 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뭐 네. BC가 나온 걸로 지금 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거. 국토부도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철도망 계획에 좀 반영될 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신년 대담으로 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앞에 긴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도 올해 행정 네. 또 시민들에게 수장으로서 좀 마지막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1번 카메라 보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참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시의 그 방역 정책에 발맞춰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이제 추세가 좀 안정화돼 가고 있고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 완료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화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그 방역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함께 또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고요. 올 한 해 좀 코로나19를 깨끗하게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천시의 중요한 현안, 기쁜 소식과 함께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review.